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공항에 출국할 때는 정치 보복이다. 최근에 자신에 대한 압박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복들이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온전하겠나? 우리도 카드가 있다. 시간이 되면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바레인에 갔다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는 조용히 들어왔어요. 나갈 때는 큰 소리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왔는데 12일 날 출국 때는 인천공항에서 문 정권의 적폐청산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게 개혁이냐, 감정풀이나 정치보복 아니냐, 중차대한 시기에 국론 분열시키고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도 신경 써야지, 이래 말을 하고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의 측근 이동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같이 MB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범여권은 굉장히 적반하장이라고 비판을 했고, 청와대는 또 가만히 있자니 뭐 해서 긴급회의를 하고 적폐청산은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조적 개혁을 이야기했고, 홍준표 대표는 보수 대집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안보가 위기에 있을 때는 보수 대집결하자 이야기 별로 안 하더니만 이제 이 친박들 다 제압하고는 MB가 이 수사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보수 대집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MB 측에서는 SNS 등에다가 글을 올려서 여러 분야의 갈등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뤄놓은 결과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이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했고, 귀국한 공항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추운데 수고한다고 속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슨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 보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 정치 보복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은 측근도 거의 없어졌고, 문고리 3인방이나 그 밑에서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도 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물었고, 또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데서도 쓴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국정원 걸 받아서 청와대가 공적으로 좀 쓴 게 뭔 문제냐라고 할까봐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으로 추가적으로 기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재판에 대해서 묶어놓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데, 어제 검찰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쓰여져야 될 특수 공작비가 최고급 공무원의 사적 용도로 쓰여 죄가 중하다면서 검찰이 국가 안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검찰이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로 이 3명을 다 구속시키는 필요까지야 있느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일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즉 옷을 해입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이것을 썼다라는 걸 의미하는 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적 활동 부분을 국가 최고위급 공무원이 사적인 용도로 이 국정원의 특수 공작을 위한 돈을 썼다라는 조사를 하려면 그 이전에 국정원의 특수 공작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활동비를 북한에 준 부분은 사적으로 쓴 것보다도 더 나쁘니까 이것도 조사해서 처벌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에 줬던 내역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있으니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권은 구속을 시켜서 과연 박근혜, 이명박을 전부 정치권에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 안에서도 추종자들도 별로 없고 거의 제거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더 얹이는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외관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자료가 더 많을 건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 정권은 현재 보수 야당을 일정하게 분열시켜서 이 보수 야당에 대한 힘을 빼기 위한 공작을 나름대로 정교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친박 핵심 의원들 중에 문 정권이 수사에 착수해서 이미 확보해 놓은 단서가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친박 핵심 의원들을 사법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미루고 있겠죠. 왜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친박들 핵심이 그나마 당 내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한국당이 분열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일정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요.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에 대한 조사도 그 뒤에 별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바른정당이 다 흡수되어서 가버리기보다는 그래도 버티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 개인 생각은 타이밍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비춰집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왜 강하게 압박을 했느냐? 홍준표나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주류들이나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김무성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전체로 보자면 범친이에 가깝죠. 이재호 의원도 최근에 한국당으로 들어오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친이화된 한국당이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확보해 놓고 있는 적폐청산 목록 49페이지짜리에 이름이 50번이나 등장을 하고 또 국정원의 댓글이나 이 블랙리스트,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이런 것 외에 다서 4대강 자원외교 등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봤을 때는 소재는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적폐청산을 하기 위한 메뉴에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다양하게 올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뜸을 들이고 있을까요? 지금 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국정원법 개정이라든지 뭐 예산 통과, 국정감사 이런 과정에서 친이가 주류가 된 이 현 한국당의 주류 세력들, 홍 대표를 비롯한 주류 세력들이 이 국회 기간 동안에 크게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미끼로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강한 압박을 하고 지금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압박이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를 맡았던 김태호 전 비서관에 대해서
소환을 또 한다 이야기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힘을 잃었는데도 국정원장 3명을 다 지금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영장을 갖다가 발부한 상태인데, 거기에 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척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가 매우 천천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압박을 줘서 지금 정권에 대한, 문정권에 대한 대항의 중심에 친위 세력들이 서지 못하도록 지금 위축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당장 집어넣어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게 되면, 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를 시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국정원장 전원과 또 그 척건들 다수를 다 구속시켰다 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수 진영에 이것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해서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거니까 무력화된 사람에서는 2번, 3번 못을 박아서 다시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재판에 저항하지 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재판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에 저항을 하니까 이제 너 개인 비리도 확실한 걸로 걸어줄게 하고 특수활동비 사적 이용을 덮쳐서 그 척건들까지 다 구속시켰다고 봅니다. 구속시키려고 한다고 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우 영악하죠. 저는 저 사람 매우 야같다고 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퇴임 이후에 온전할 것 같냐? 우리도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해서 자료 다 가지고 있다. 국민에게 언젠가 말씀드릴 시점이 있을 거다. 적당한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다. 지금 수도 없이 들었어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당한 때가 언제입니까? 전체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네 건들지 마라. 내 안 건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네 거 안 터뜨릴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중국에 나오는 흑사해, 이런 조폭 삼합회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네 내 건드리면 나도 네 거 건드려. 네 내 치면 나도 쳐. 자, 적당할 때 서로 손 틀고 건드리지 말기로 하자라고 조폭끼리 물밑에서 협상하는 모양을 카메라 기자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지금 벌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적폐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정권은 그런 부분보다는 거의 정적절을 초토화시켜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싹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자신들이 하는 적폐청산 이후에, 각 분야의 적폐 이후에 어떻게 사회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부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까뒤집었고 국정원장을 그런 걸로 다 구속을 시켜놓고 또 댓글 문제로 구속을 시켰으면 국정원의 문제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치에서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연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간첩 잡는 거, 간첩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없애자고 하고 국정원 이름 바꾸자고 하고, 뭐 국정원을 북한하고 뒷거래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는 겁니까? 한국이 영국하고 같아요? 미국하고 같아요? 국정원이라는 한국에서의 위치가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권은요, 시스템적인 개혁이 아니라 몽땅 싸잡아서 다 때려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페이스를 갖고 가려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알고 있다. 너는 온전할 것 같냐? 이야기하지 말고요. 알고 있는 걸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잘못 부분에
뭔가 칼들이 들어온다면 잘못한 게 없다며요. 없으면 당당하게 버티면 되는 거고 국민한테 호소하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내가 얼마나 무고한데 이 정권이 이런 것까지 나를 건드려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당하다라는 사람이 왜 우리 네 거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는 퇴임 이후에 온전하겠냐?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다. 너네 노무현 5년 시절 우리가 다 갖고 있다. 문재인 너는 그때는 뭐 청와대 안 있었냐? 이런 이야기만 흘리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요. 그야말로 퉁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퉁치자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문정권 잘못된 거 알고 있으면요. 다 터뜨리세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 이렇게 퉁치자는 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들 비리를 위해서 보수 총단결을 이야기하지 말고 안보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총단결을 해서 싸우다 보면 하나씩 낚아서 잡아가는 부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 앞에서 뒷거래를 하자라고 하고 있고 잡아가지 말라고 우리 싸우겠다고 하는 모습이 이것이 문정권의 폭주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정말로 찌질해 보여서 문정권이 국민 앞에서 더 활개를 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 앞에요. 퉁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 이명박 척 더 하지 말기 바랍니다. 보기 흉합니다.